2026년도 그랑 콜레오스가 출시가 됐습니다. 상품성은 개선해서 지난해의 인기 그리고 이어지고 있는 인기를 좀 이어가려는 변화의 모습이 확인되는데요. 이런 것들 영상을 통해서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선홍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렸던 그랑 콜레오스 2026년 모델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시장에는 가솔린 파워트레인, 그 다음에 이테크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두 개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랑 콜레오스는 1년 동안 르노 코리아의 구세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 그랑 콜레오스이고요. 지난 1년 동안 5만 대가 판매가 됐습니다. 르노 코리아의 다른 차량들의 판매량이 극히 미비한 상황에서 소렌토, 카니발, 산타페 이러한 쟁쟁한 모델들에 이어서 판매 4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랑 콜레오스가 왜 인기가 있는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확실히 이 CMA 플랫폼을 사용을 하면서 상품성이 대거 개선이 됐습니다. 기존에 QM6를 잇는 후속 모델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다른 차가 됐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특히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정말 긍정적이었다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존의 국내의 국산 제조사들이 보여줬던 이 파워트레인을 살펴보면은 하이브리드 모델이긴 하지만 효율성이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니었고 또 전기 모드로 주행하는 거리가 그렇게 길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시내, 저속 구간이 이어지는 시내라면은 오랫동안 전기 모드를 통해서 전기 모드로 주행을 하면서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었고요. 사실 효율성도 효율성이지만 이 전기 모터로 주행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전기 모터의 개입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차량은 또 좀 더 경쾌하게 주행을 하게 되거든요. 오랜만에 시승하고 있는 이 그랑 콜레오스도 지금 이제 일반 국도를 지금 정속 주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가속을 해보면요, 특별하게 부밍음이 크게 들리지도 않으면서 차량이 가볍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100kWh에 달하는 이 전기 모터의 힘이 좀 더해지면서 어떤 상황에서건 발끝에 힘을 가볍게 실기만 해도 차량이 경쾌하게 앞으로 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하거든요. 거기다가 최근에 제가 프리우스를 시승을 했었는데, 이 프리우스의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물론 훌륭하고 검증된 파워트레인이긴 하지만 가속을 하다 보면은 이 부미금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겪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엔진이 깨어나자마자 이 운전석으로 엔진의 부미금이 가득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하지만 이 이테크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속도를 높여봐도 차음도 잘 되어 있고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파워트레인 자체가 살아나더라도 실내로 크게 소음이 들이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전기차처럼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의 마찰음 정도만 크게 들리는 이러한 수준의 소음 정도, 굉장히 조용하게 탈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의 장점들이 부각됐기 때문에 국내 판매 실적이 정말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연식 변경을 통해서 바뀐 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에스카파데라고 불리는 새로운 트림을 지금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오프로더 감성을 조금은 더 살짝 한 2% 정도 더한 이러한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차량의 전면부 범퍼 하단에 흡사 스키드 플레이트처럼 검은색으로 다른 소재가 덧대어져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차량 같은 경우는 아래가 범퍼 색상과 같은 하얀색으로 모두 다 통일감을 주고 있었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차이를 볼 수가 있겠고, 차량의 측면으로 와보면 기존에는 이제 알핀 모델 같은 경우에 SP 알핀이라는 로고가 적혀 있던 부분에 에스카페다라는 이 로고와 함께 플라스틱 몰딩도 하나 덧대어져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오프로더 다운 좀 분위기를 소소하게나마 느낄 수 있게 하는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휠하우스의 몰딩 부분도 좀 다른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차량 후면부의 범퍼의 디자인에 있어서도 전면부와 같은 일체감을 주는 형태의 디자인으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변화도 크지 않습니다. 기존에 출시됐던 모델과 동일한 실내이긴 하지만 이 물리버튼 하단으로 에스카파데라는 플레이트가, 금속 플레이트가 덧대어져 있는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죽 시트 같은 경우에도 브라운 컬러의 퀼텍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알핀 모델과, 기존에 출시됐던 알핀 모델과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차이점을 확연하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지 않지만 이 알핀 모델에 새로운 색상이 추가가 됐거든요. 화이트 컬러에 무광의 화이트 컬러가 적용이 됐는데 이 질감이 굉장히 이 매트한 질감이 매력적입니다. 기존의 알핀 모델에는 약간 그레이 컬러인데 무광의 색상이 적용된 것이 시그니처 컬러이기도 했죠. 하지만 이번에 화이트 무광이 좀 추가가 되면서 선택지를 넓힌 것도 좀 변화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역시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요즘은 이제 웨일 브라우저를 적용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긴 한데요. 이렇게 자동차 제조사들이 직접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내 업체들과 협력을 하면서 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가 있었고 또 완성도 높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반응도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웨일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PC에서 사용하는 이런 환경 웹브라우저가 보여주는 이러한 기능들을 많이 그대로 좀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성이 훨씬 더 좋은 것 같고요. 근데 굳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뭐 유튜브 영상을 보기 위한 유튜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웨일 브라우저를 통해서 홈페이지 화면을 차량의 화면 크기에 맞게 이렇게 구성하게 한 점도 상당히 사용성을 높이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기능도 추가가 됐는데요. 바로 게임 기능과 노래방 기능이 더해졌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지금 조수석에 있는 앞쪽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그것이 안전 문제 때문에 지금 제가 조수석 화면을 보면은 완전히 까맣게 나오거든요. 하지만 조수석 앞쪽에서는 이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게임 기능이라든지 노래방 기능 한번 체험을 해봤는데 노래방 기능 같은 경우에는 실제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를 통해서 마이크가 두 개가 이제 마련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2열이라든지 아니면 조수석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심지어 점수도 나오기 때문에 더 재미있게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음악 같은 경우에도 업데이트를 통해서 계속 최신 곡들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더 좋을 것 같고요. 게임 기능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과거에 초창기에 이게 차량에 게임이 적용될 때는 로딩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행을 해보니까요, 뭐 컷드로프 같이 아이폰이라든지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유명했던 이런 게임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동작이라든지 제스처를 통해서 이러한 작동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업들을 바로바로 이제 다운로드해서 실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조작도 가능하지만 뭐 화면의 터치를 통해서 또 조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도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고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차량 안에서 여러 가지 비는 시간을 좀 재밌게 보낼 수 있는 기능들이 더해지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안전 문제도 있고 운전자는 뭐 운전에 집중한다고는 하지만 뭐 차량 안에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이 많아지는 게 그다지 좋은 변화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하긴 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뭐 소비자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연식 변경을 하면서 이러한 변화들이 더해졌고요. UI의 변경점도 있습니다. 지금 이 앞쪽에 보면은 공조 메뉴가 터치 버튼으로 조작할 수 있는 공조 메뉴가 따로 없어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차량의 지금 디스플레이 안쪽 UI 왼쪽에 그리고 홈 메뉴로 넘어왔을 때는 이 가운데 홈 메뉴 쪽에 이 공조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추가된 변경점은 바로 썬루프입니다. 기존의 모델은 썬루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원성이 좀 자자했던 부분도 있는데 이제는 썬루프가 추가가 됐습니다. 2열까지 넓은 개방감을 주는 이 썬루프는 옵션가 109만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에스카페다 차량에는 이 루프박스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루프박스에는 적재 용량이 50kg, 그 다음에 650리터의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는 루프박스가 설치가 되면서 이 차량의 성격, 조금 더 야외활동에 최적화된 이러한 성격에 맞게 차량을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적재 공간, 뒤쪽의 적재 공간에는 이 물병을 수납할 수 있는 냉장고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과의 야외 활동을 좀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이 에스카페다 트림을 선택하신다면 여러 가지로 좀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 시즌 코스 중에 말했는데 이 와이딩 코스를 주행하는데 차량의 한계가 뭐 그렇게 높은 차량은 아닙니다. 코너링을 돌아 나갈 때도 속도를 조금이라도 가속하는 경우에는 이제 전기 모터의 힘이 더해지면서
출력은 발휘되지만 이제 언더스티어를 경험할 수가 있고요. 타이어 자체도 뭐 그렇게 주행에 최적화된 타이어가 장착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은 어디까지나 패밀리 SUV로서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주행할 수 있는 것에 좀 세팅이 맞춰진 차량이라는 생각을 좀 다시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고속 주행이 이어지는 상황보다는 이 좀 차량이 막히는 도심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주행할 수 있고 만족도가 높은 파워트레인이 바로 이테크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30만원대에서 50만원 정도로 차량 가격이 인상이 됐는데 구매에 그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줄 만큼의 가격 인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통 이렇게 자동차 제조사들이 연식 모델까지 출시하면서 뭐 이렇게 시승 행사를 진행하지 않거든요, 지금처럼요. 하지만 르노 코리아는 이 그랑 콜레오스에 거는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이 시승 전에 뭐 설명드리는 시간에도 르노 본사에서도 한국 시장에서 그랑 콜레오스의 판매가 좀 고무적인 것에 상당히 좀 관심을 보였다고 해요. 거기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랑 콜레오스는 한국 시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아래쪽에 에스카페다 플레이트만 보더라도 프랑스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만들었다라는 로고가 덧대어져 있거든요. 그만큼 국내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좀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도 하겠고, 그러한 것들을 반영한 것이 이번에 지금 시승하고 있는 2026년형 그랑 콜레오스인 것 같습니다. 이번 연식 변경 모델도 뭐 기존의 인기를 그대로 잘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도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